담대한 투자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시장 이겨나려면 저희가 많은 정보도 그만큼 발빠르게 알아야 되고요. 혹시 놓친 것들 그리고 깊이 있게 보기 어려운 것들 저희가 쉽게 풀어서 또 도와드리는 시간 갖고 있죠. 오늘은요. 매경 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의미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만나기 전에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이색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우둠지팜 꽤 생소할 수 있지만 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되게 상세하게 알려주셨었는데 네네네. 그 이후에 시장 관심을 정말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우디에 국빈 방문했을 때 터졌죠. 또.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네네. 저희가 미리 알고 있어서 되게 좋았다라는 네네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고맙다는 말이 먼저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 어떤 얘기 해봅니까? 일단은 그 신저가, 그러니까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옥석을 좀 가려보자. 이런 걸 이제 갖고 왔습니다. 신저가 나오는 네네. 종목들 그렇게 많았습니까? 10월 동안에 좀 합계 누적된 기록이죠? 네, 그게 225개. 그러니까 신저가가 225개니까 사실 10월 달에 상당히 힘들었겠다. 네. 증시가 굉장히 힘들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225개 종목 중에서 어떤 건 진짜 실적이 좀 안 좋아서 그랬을 것 같고 어떤 거는 생각보다 저평가됐다. 이런 거 우리 지금 조기준 매니저 방금 네. 거론했던 회사들마저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회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도 이익률만 보면 한 20% 되는데 그래도 주가가 축 이렇게 밀려난 이런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중에서 그러면 오늘 어떤 걸 좀 찾아볼까 해서 찾아봤습니다. 전망치가 상향되는 그러니까 신저가 나온 네. 기업 가운데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다고 하는데 네. 그중에 그럼 가장 상향된 기업은 어디예요? 지역 난방공사 여기가 지금 저희가 봤을 때 52주 신저가를 10월 24일 기준입니다. 23,000원대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얼마인가 보니까 지금도 23,000원대. 네. 지금 계속해서 23,0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52주 신저가를 하는 이유는 뭐 너무 자명하죠. 사실 지역 난방공사라는 것 자체가 뭐 아무래도 국제 원료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근데 그 봄이나 여름, 가을 이런 때는 사실 그 지역 난방을 그렇게 많이 틀지는 않을 거고 네. 그러니까 매출의 상승 여력은 적고 근데 이제 그 기초가 되는 원료 가격은 올랐고 이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좀 주가가 밀렸죠. 결국 지역 난방공사 여러 가지 네네네.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실적을 끌어올릴 만한 어떤 연료 관련된 부분에서도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3,000원대까지 갔었다고 보니까 지금 주가 보면 1월 달 기준으로 항상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주가가 재밌는 거는 추우면 올라요. 추우면 오르다가 또 뭐 상대적으로 좀 더우면 좀 내려가고 이런 거였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추워지려고 하는 중인데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사실은 또 이 연료값을 정부랑 같이 협의해서 좀 올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요금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 요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손실분을 여기서 이제 공사니까 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연료 가격 상승을 반영해서 지역 난방공사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각자 일제히 그 주가도 목표 주가도 지금 높여 잡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증시가 좀 최근에도 오르고 있고 네.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게 현실화된다면 시장과 비교했을 때 어떤 종목의 주가 상승폭이 가장 클지 좀 네네. 민감하게 반응할 그런 종목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저희 증시 공부를 조금 하시다 보면 우리 이제 그 동학개미들이 되게 똑똑해지셨잖아요. 그래서 베타값이라는 표현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베타값이 너무 쉬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베타값이 1인데 1이면 시장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1보다 조금 높으면 시장보다 조금 더 진폭이 크다. 네. 1보다 낮으면 시장보다 진폭이 적다. 그러면 이 베타값이 높은 거 중에서 좀 종목이 좀 탄탄한 거 이런 거 좀 잡아보면 지금 신저가 종목 중에서도 괜찮은 종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베타값 보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종목 이런 것들을 꼽아서 네. 또
종목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한데 네네네. 혹시 그런 것도 정리가 가능할까요? 일단 베타값으로 봤을 때 10월 들어서 네.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 중에서 베타값이 1 이상인 종목들은 17개, 오. 17개 정도가 됐고요. 이 중에서 이제 굉장히 진폭이 큰 데가 어디냐 알아봤더니 메타랩스라는 회사입니다. 메타랩스라는 회사는 지금 이제 화장품 관련돼 있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이 메타랩스는 조금 어떨 때는 일본에서 화장품이 좀 잘 팔린다. 이러면 축 올라갔다가 또 실적이 좀 떨어졌네. 그러면 축 떨어졌다가 이렇게 해서 진폭이 좀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메타랩스 같은 경우가 조금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제이준 코스메틱. 여기도 이제 원래 마스크팩으로 되게 유명했던 그 화장품 회사잖아요. 네.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베타값이 1.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이 진폭이 높은데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굉장히 잘 팔았던 그런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유커가 한국에 단체 관광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제이준 코스메틱의 그 주가가 올랐다가 또 최근에 유커가 좀 덜 들어온다고 하니까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좀 그 진폭이 높은데 이 진폭이 높은 와중에 만약에 3분기에 영업이익이 조금 많이 잡히고 4분기에도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사실은 제이준 코스메틱도 괜찮은 종목으로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LG생활건강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요. 네. LG생활건강 지금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다 걱정하는 그래서 목표 주가를 다 낮추고 하향하죠. 있는 이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LG생활건강도 지금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1.3 정도인데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매출이 4조, 5조 이렇게 큰 그렇죠.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LG생활건강이 예전 차석영 부회장 시절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정혜 사장님 시절로 왔는데 아직까지는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신뢰가 좀 덜하니까 여기도 베타값이 1.3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신저가 기록한 10월 중에요. 그런 기업들이 200여 개가 넘는 상황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또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종목까지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이 기업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3분기 창사 이래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저도 정말 깜짝 놀란 네네네. 기업이에요. 네. 이 기업이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다고? 아프리카 TV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네, 사실은 아프리카 TV는 그 코로나19 시절에 네. 가장 수혜주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다 집안에 있는 시간이 네, 많아서. 그러니까 유튜브도 많고 이제 유튜브만큼이나 아프리카 TV도 열심히 이제 시청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 TV는 사실 그때 주가가 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후로 사실은 지금 좀 주가는 내려왔는데 실적만 놓고 보면 와 대박입니다. 창사 이래 3분기에 창사 이래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그래서 그 1인당 그 별풍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BJ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별풍선을 쏴주는 거잖아요. 네, 선물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별풍선을 하는 이 별풍선 한 개당 부가세를 포함해서 111원인데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보통 BJ가 60원에서 70원 가져가는데 이거를 갖고 간 것까지 다 포함해서 3분기 매출액이 879억 원. 영업이익이 219억 원을 기록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 아프리카 TV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실적 보고 혹시 미래까지 좀 고민 있으신 분들이라면 네. 투자 네. 포인트 어떤 걸 좀 잡아봐야 돼요? 근데 영업이익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조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약간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판관비의 이슈도 있고 별풍선과 관련돼서 과세 이런 부분도 네. 있고요. 근데 BJ가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 준법을 준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좀 이제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게 하나가 사고를 치면 셧다운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변동성의 여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20%, 25% 이렇게 가고 있지만 이런 그 BJ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 BJ와 관련돼 있는 관리나 아니면 이런 준법과 관련된 이슈가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지켜보면서 이 성장세를 계속해서 관망해야 된다. 이런 주가 목표 주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의 주요 이슈가 있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겨울을 앞두고 좀 겨울 방학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네.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을 네네. 텐데 가까운 나라 일본에 대한 여행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행 갈 사람 지금 환전하자라는 말이 요즘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매일매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엔화 재테크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 저 100엔에 870원까지 내려왔어요. 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도 870원 와 대박이다 이랬는데 네. 이게 2015년에 그러니까 벌써 8년 전이겠죠. 2015년이요? 네, 2015년에 한 870원, 880원 이렇게 갔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에 1,300원까지 갔어요. 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870원, 뭐 880원 이럴 때 사두면 1,200원대 갔을 때 팔면 야 이거 이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원화를 가지고 엔화 예금에다가 가입을 하면 원화를 처음에 돈을 줘도 그 지금 환전을 해서 엔화 예금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네. 이렇게 쌓아두는 은행의 예금 그 상품들이 있는데 와. 여기에 지금 좀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재테크 전략이 뭘지도 궁금하고 네. 또 반등을 하는 요소도 분명히 있어야 네, 되지 네. 않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 엔화가 그러면 870원에서 다시 한 1,200원, 1,300원 가려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지금 사실 일본 정부가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지금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이게 너무 이제 경기가 많이 풀렸다. 네. 약간이라도 긴축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만 보이면 이렇게 탁 튕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역대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긴축의 일본의 중앙은행이 긴축의 어떤 여지만 조금만 보이더라도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엔화의 상황에 놓고 봤을 때 그럼 엔화 재테크를 좀 기술적으로 우리는 증권 방송이니까 네. 증권 방송과 같이 엮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일단 미국 국채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네. 지금 뭐 5%, 10년물, 30년물 5% 하고 있는데 이 국채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베팅하는 그런 ETF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ETF가 설계가 돼 있는 게 엔화, 그러니까 일본에서 살 수 있는 ETF를 사게 된다면 엔화 기반의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ETF.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는 것들은 지금이면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하는 생각들도 PB들이 제안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알아둬야 할 이슈 오늘도 좀 정리를 시원하게 해봤는데요.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 진짜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